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 봄? 난 정점 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로린스입니다. 일주일 사이 이곳저곳에 요봄 난봄 청취자, 구독자, 후원자 분들께서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하나하나 또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팟빵부터 가볼게요. 스레시 상어의 습격 에피소드의 방구석 겜덕후 님이 악어대 소동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키 라이브로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유유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뭐 여기저기 에피소드에 쭉 댓글을 감사하게도 달아주셨어요. 예, 댓글 먼저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저의 간략한 뭐 답변들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영화 월드컵 128강 에피소드에 5시간 마라톤 라이브 개고생하셨습니다. 풀코스 마라톤이 2번이 넘는 시간 유유. 새벽 2시쯤이 넘어가자 빠져들게 되신 돼지국밥 트랜스 상태 너무 웃겼습니다. 다음번 외화 월드컵 때는 64강부터 가시죠. 키읔키읔 잘 듣고 갑니다. 또 끝장수사 에피소드에는 음주운전 끝장수사 해야 됩니다.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냥개들 시즌1 에피소드에는 고인도 음주운전만 안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제 첫 직장 대표님도 음주운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라이브는 꼭 안 들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편집본 들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거 이거면 됐죠. 부담 갖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월드컵 관련해서는 뭐 개고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선택한 128강이니까요.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해낼 수밖에 없었죠. 다음부터는 64강으로 시작할까? 128강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빡센데 라는 생각이 월드컵 하면서 자주 들긴 했지만 다음에 또 월드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는 글쎄요. 이게 또 2시간 내외로 끝이 나느냐 4시간이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수면 메이트 콘텐츠로 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128강 콘텐츠 관련 각종 수치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고 128강으로 이어갈지 뭐 64강으로 할지 꼭 128강이라는 숫자가 아니어도 선택사항을 최대치로 할지 적절히 조절할지 결정해보도록 하겠고요. 돼지국밥 관련해서는 돼지국밥도 얘기를 하시니까 먹고 싶네요. 옥동식 돼지곰탕 진짜 맛있는데 거기서는 소주를 따로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포장해 와가지고 쇠주 탁 곁들여서 먹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야스 야스 천국인데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소주 안 판다는 곳은 본점입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갔던 그 합정역에 있던 본점은 잔술 뭐 이런 거는 파는데 그게 이제 뭐 다른 어떤 전통주인가 그랬어요. 그거 말고 이제 그 녹색병 소주 그거는 안 팔아서 좀 아쉬웠는데 그거 딱 곁들여 와가지고 먹으면 순댓국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순댓국 제가 천호 CGV 자주 가는데 그 근처에 아주 근처는 아니고 그 지하철로 한 정거장쯤 떨어진 곳에 이거 알려드려도 되나? 저만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기에는 저한테 파급력 따위가 없죠. 길동역 인근에 고급 아바이 순대라고 있습니다. 나 좀 순댓국 좀 친다 하면은 한 번쯤 가보셔야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바이 순대라고 하면 아바이 순대라고 하면 일단은 이 순대에 땅콩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땅콩이 들어간 순대를 접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나 순댓국 좀 친다 하면은 가보셔라 그게 아니고 이 순대의 육향 어떤 분들은 돼지 비린내라고들 하는 거 이 집이 좀 셉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려요. 예, 너무 세다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순댓국 앞에서 테토남이다, 테토녀다, 뭐 그런 거를 한번 내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내 스스로에게 인정받아야 그게 찐 인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보고 싶다. 순댓국 부심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한번 가열차게 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아니 근데 뭐 나 순댓국 좀 친다 하면서 아우 돼지 비린내 이걸 어떻게 먹어 하시는 분들은 순댓국을 치는 게 아니죠. 예, 치긴 뭘 쳐요. 예, 그냥 애견남이죠. 예,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그 정식이 있어요. 순댓국 정식 이거를 딱 하나 시키면은 그 국하고 순대 그 삶은 돼지 그 부속들 이 딱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 딱 나와요. 거기에 이제 국 한 사발 들이키면서 소주 한 병 일단 끝나고요. 그 다음에 국과 함께 나온 순대니 부속 고기들이니 한 점, 두 점 먹다 보면 두 병, 소주 2병 클리어합니다. 그러면 기본 두 병부터 이 가게에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순댓국을 좀 좋아한다 하시면은 한 번씩들 트라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요봄남봄 듣고 왔어요. 아유 롤린스 추천 맛집이라서 이렇게 멀리서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또 아유 이 집 단골이라서 사장님께서 친절히 아주 친절히 그게 뭔데요? 빨리 주문하세요. 주문 안 하시고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나가시고 하실 테니까 예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고요. 방문하신 뒤에는 이제 귀가하실 때 방구석 겜덕후님 말씀처럼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시는 데는 순서 없죠. 예, 이 점 명심하시고 그 웬만하면 그 술 약속 있는 날은 다 그 대중교통 타고 다니세요. 차 없이는 내 일상생활이 도저히 안 된다 싶으시면은 그 대리비라도 넉넉히 챙기고 다니시고요. 다들 아시겠죠? 국밥 얘기가 나온 김에 다가오는 뭐 월요일, 화요일쯤에 국밥 월드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국밥 월드컵을 32강, 거기는 32강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막 5시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여튼 금방금방 끝날 것 같지만, 여튼 뭐, 국밥 월드컵 32강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라이브가, 은근히 뷰가 잘 나오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라이브래. 월드컵이 뷰가 잘 나오대요. 예, 조회수가 뭐 팟빵이나 애플, 깜짝 놀랐네. 애플 이 양반들이 이렇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닌데 애플에서도 조회수가 꽤 나쁘지 않았어요. 월드컵이 5시간짜리가. 약간 제가 느끼는 그 애플 요봄남봄 청취자 구독자분들은 그 백반집 단골 남자 손님들 같거든요. 왜 그 양반들한테 사장님이 아는 척하는 순간 더 이상 그 단골 양반들 안 오잖아요. 그 남자들 부끄러워하면서 서비스도 대놓고 주면 안 되고 은근 슬쩍 뭐 저희 뭐야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슬쩍 찔러주듯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반응이 뜨겁진 않아요. 온 듯 만 듯해. 근데 꾸준히 오거든요. 뭐 댓글도 안 남겨, 뭐 댓글 남길 수가 없긴 하죠. 근데 리뷰도 안 남겨, 별점도 안 남겨,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꾸준히 들어줍니다. 예, 애플 여러분들, 예, 지금 듣고 계신 당신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 월드컵은 좋아하대? 그래서, 예, 뭐, 애플 반응도 뜨거워가지고, 월드컵을 앞으로 종종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슬슬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건 안 하고 이상한 것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팟빵의 램선우 님이 스레시 상어의 습격 에피소드에 와, 잘 들었습니다. 라 남겨주셨습니다. 이 정주행에 이어서도 계속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튜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한국영화 128강 월드컵 에피소드에 은영킴6659님께서 무려 5시간 이상 방송하시다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이브로는 못 들었지만 팟캐스트로 잘 들었습니다. 아유, 뭐 다른 스트리머들 보시면요. 매일 5시간, 뭐 5시간이 뭡니까? 막 10시간씩들 방송해요. 예, 그거에 비하면은 전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그래도 수고했다. 라는 격려 인사 감사드리겠고요. 녹화분 들어주셨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잠이 안 오실 때 그러실 때마다 5시간짜리 방송 머리맡에 틀어놓으시고 꿈나라로 출국수속 밟아보시기를 권유 살포시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에피소드의 미스트랄 2120님께서 힘내세요 화이팅 남겨주셨네요.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팟빵에서는 방구석 겜덕후 님이 여러 에피소드에 감사한 댓글들 쭉 남겨주셨다면은 스포티파이에는 트롤스 님께서 소중한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네요. 이번에는 이제 댓글 소개 후 빠르게 제 답변 남겨보겠습니다. 댓글 읽고 답변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요. 린스 형님, 인트로 음악 제목이 뭔가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아바타 3 에피소드에는 오프닝 음악이 없네요. 지금은 유튜브에서는 뭐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 중이라 따로 음원을 뭐 안 넣고 있지만 그 전까지 녹음본으로 올렸을 때는 유튜브로 이 요범남범 들어보신 분들 인트로 음악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이나반? 이라는 아티스트의 스피드 곤잘로라는 음악인데요. 유튜브 그 뮤직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입니다. 최근에 팟빵에도 다시 인트로, 아우트로 음악을 넣은 그 에피소드 버전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벌써 몇 개월 전이죠. 팟빵에서 음원 저작권 단속을 대폭 강화했었잖아요. 저작권 단속 해야죠. 아유, 당연히 뭐 빡세게 해야 하는 건 맞는데, 무료 음원까지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죄다 저작권 침해다, 위반이다, 네 에피소드 송출 금지 해버려가지고, 이 팟빵 내의 팟캐스트 채널 운영자들 사이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더랬죠. 저도 그것 때문에, 뭐 아닌데, 내 거 무료 음원인데, 팟빵 니들 저작권 감시 시스템이 구린 건데, 좀 씨름하다가 아휴 뭐 그냥 뭐 음악 빼자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녹음을 다 하면 음원을 입힌 버전 안 입힌 버전을 따로 추출해 버릇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아바타 3 에피소드 같은 음악 없는 버전이 팟빵이 아닌 플랫폼에도 업로드된 듯 보입니다. 이제는 팟빵에서도 무료 음원 화이트리스트 같은 시스템을 마련해 놔서요. 음원을 등록을 해놓고 저작권이 문제 없다라고 결론이 나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스피디 곤잘로 음원도 제가 등록을 최근에 했습니다. 음원 넣고 빼고 뭐 그렇게 힘든 일은 절대 아닌데 그렇게 힘든 일이 절대 아니면 아닐수록 더 귀찮은 법이잖아요. 음원 없는 버전 따로 만들기 귀찮아서 음원 등록 진즉했어야 했는데 망할 놈의 귀차니즘 때문에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팟빵에서도 인트로 아우트로 있는 버전을 다시금 들으실 수 있게 되셨다. 또 트롤스님께서 진격의 거인 에피소드에 진격의 거인 시즌 전체 정주행하기 좋은가요? 아우 그럼요. 아주 좋으니까 적극 추천드리겠고요. 한국 영화 월드컵 에피소드에는 오 이런 거 좋네요. 영화 정보 알 수 있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 중에 틀린 게 많을 거예요. 한 번씩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아 이게 말이 되나? 뭐 싶으신 것들 인터넷에 검색해 가시면서 진위 여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스레시 상어의 습격 에피소드 속 짤막하게 다뤘던 마녀 배달부 키키 관해서는 저도 키키에서 빵집 아줌마가 빌런이거나 지지가 히든보스라고 생각했어요. 키읔키읔. 역시 이 관상은 사이언스 아닙니다. 자, 빵집 아주머니 참 좋으신 분이죠. 관상 그런 거 너무 신봉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설 에피소드에 이거 업로드가 된 지 좀 된 에피소드인데 예전 회차까지 들어주시고 일단 감사 인사 먼저 올리겠고요. 트로스님께서 근데 홍경 배우님 약한 영웅 때랑 얼굴이 좀 다르네요. 안경을 안 써서 그런가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런가요? 뭐 촬영 시기는 비슷한 걸로 약한 영웅 시즌 1이 2022년, 청설이 2023년이네요. 그래봤자 1년 차이라 크게 달라져 보이는 게 뭐 제 눈에는 딱히 뭐 없는데 근데 뭐 홍경 배우 얼굴이 달라졌다 한들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홍경 배우가 뭐 안경을 쓰든 선글라스를 쓰든 뭘 쓰든 뭐 제 눈에 들어와요 이게? 남자 얼굴 내가 왜 봐? 노윤석, 김민주 이 두 배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데 홍경이 뭐 벌크업을 하든 뭐 성형수술을 하든 알바입니까? 뭐 그러다가 만약에 딱 이제 또 홍경네 분식집으로 가요? 그러면은 소시적에 안방극장 씹어 드셨던 정혜영 누님이 우아하게 김밥 썰고 계시는데 홍경이 눈에 왜 들어옵니까? 약한 영웅은 그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와나완 박지훈 배우 보는 맛에 보는 거고 뭐 이 귀중한 시간에 그 남자 배우 얘기 못하랍니까? 저 여미생 거 아시죠? 농담 아닙니다.
뭐 그거 웬만하면은 뭐 알 거 다 아는 사람들끼리 그 여자 얘기만 합시다. 예. 남자 배우 외모 얘기 뭐 관심 없어요. 예. 여자 얘기만 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댓글은 아니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메일인가요? 요봄남봄 역사상 두 번째 이 청취자 분으로부터의 메일인데 유명무실에 친 메일 주소 무비퀴즈뱅 moviquizbang 골뱅이 gmail.com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서 보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익명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익명의 애청자 분께서 어떤 글을 남겨주셨냐. 안녕하세요 롤린스님. 애청자입니다. 최근 들어 롤린스님이 구독자가 안 늘고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응원차 메일 보냅니다. 최근 라이브를 들어보니 라이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매끄럽고 스무스하게 진행을 하시고 살목지 에피소드에서도 대본이 없다지만 대본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은 수준으로 말도 잘 안 더듬으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아니 전 세계 아니 전 우주 최고의 팟캐스터이십니다. 모든 플랫폼 댓글 소개도 꾸준히 해주시고 말 톤이나 템포도 재밌게 조절하시고 제가 눈치채지 못한 아쉬웠던 점도 캐치하시는 매서운 눈과 청취자, 구독자, 후원자분들에게 친절하게 댓글 답변 손수해주시는 점 등등 이러니 제가 요봄남봄 탈덕을 못하죠. 4월 말이 다가오네요. 4월이 지나더라도 요봄남봄을 듣고 싶지만 롤린스님이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롤린스님이 하고픈 방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롤린스님 구독자 수, 조회수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롤린스님이 슬프면 저희도 슬프거든요. 롤린스님께서 읽기 힘드실 것 같아 이만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린스님을 좋아하는 제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롤린스님 팟캐스트 활동 파이팅 하세요.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이 장문의 응원 메일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이 눈가가 뭐가 들어갔나? 이렇게 시큰거리지? 안구 건조증이 심하네요. 꽃가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테토 여미새는 이런 거에 울지 않습니다. 눈가가 좀 가려운 것 뿐이에요. 뭐 이런 또 애청자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이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나도 똑같은 마음인데 하셨다면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그 왼쪽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아야 박수도 치고 뭐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자, 익명의 애청자님 메일 내용처럼 4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치 등을 토대로 이어나갈지 말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습니다. 4월의 끝, 진짜 끝을 마주할 때쯤 돼서야 마음이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 4월의 마지막 방송 때 이어갈지 말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 요봄남봄 청취자, 구독자, 후원자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마음껏 즐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프닝 소식 넘어가 볼게요. 하나 짤막하게 다루고 영화 얘기, 정점에 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칸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깐느박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이 캐스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영화감독 S. 크레이그 자흘러가 집필한 레틀 크릭의 강도들, 무법자들, 그냥 강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레틀 크릭의 강도들이라는 제목의 각본이 있대요. 폭력이 난무하는 서부극이라는데요. 각본이 처음 나온 건 10여 년 전이고 그간 아마존이 판권을 샀네, 매튜 맥커너이 배우가 캐스팅이 됐네 얘기만 나오고 개발 단계에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엎어졌다는데요. 이 각본을 어찌저찌 읽어보신 박찬욱 감독께서 나 이거 꼭 하고 싶다라는 연출 의사를 밝히신 뒤로 제작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칸 영화제가 단순 심사 영역만으로 전 세계 최고의 영화제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아니죠. 필름 마켓 규모 또한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화제라는 평가를 듣는 것인데요. 이번 칸 영화제에서 레틀 크릭의 강도들 제작 투자처를 모집하기 위한 판매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옷가네가 그냥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간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판매 홍보를 하려면 박찬욱 석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뭘 더 바래? 싶으실 수 있는데 뭘 더
바라야죠. 뭐 흥행과는 거리가 먼 분자 그 작품성으로 승부하시는 분이니까 이 작품성이라는 게 이게 눈으로 딱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작품성 보이십니까? 저 박찬욱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투자 비용 2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긴 힘드니까 예. 배우들을 주로 내세우곤 하잖아요. 일반적인 그 필름 마켓들에서는 야, 이 배우에 저 배우까지 나온대. 와, 대박이다. 뭐 이런 마음을 투자자로부터 이끌어내야 야, 이거 뭐 당연히 뭐 박스 오피스 대박 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마음을 이끌어내야 추정 제작비 6천만 불을 수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 레틀 크릭의 강도들 출연진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야, 이 살벌합니다. 매튜 맥커너이, 오스틴 버틀러, 페드로 파스칼 그리고 탕웨이. 야, 오스카 나무주연상 수상자의 오스카 나무주연상 후보자의 만달로리안의 앞에 언급한 세 남자들 단 10초 만에 인생 파국 급행 열차에 태울 수 있는 매력으로 가득한 롤린스 선정. 남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여자는 누구다? 존나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귀여운 여자? 다 필요 없다. 사연 있어 보이는 여자 못 이긴다. 제일 위험하다. 왜? 그녀의 사연을 들어주는 그 순간 내가 마치 그녀의 구원자가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가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으니까. 그 착각에 빠지는 순간 인생 조진다. 이 분야 1황, 사연 있어 보이는 여자 1황, 탕웨이까지 보세요. 벌써 이렇게 흥분했잖아. 사연 있어 보이는 여자만 얘기만 읊어도 목소리가 이렇게 흥분하게 돼 있어요. 인생 조진다니까. 이런 탕웨이 배우까지 대단히 리스트업이 화려하죠. 한국 영화 감독과 허리우드 배우들 간 협업작 중에 가장 화려한 라인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또한 라인업이 어마무시했지만 중량감으로 치면은 레틀 크릭의 강도들이 조금 더 우위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디 칸 영화제 필름마켓에서 제작비 수월하게 수금을 하셔서 박찬욱표 초폭력 서부극 어서 빨리 보여주시기를 저 롤린스가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즘 극장 뭐봄? 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즘 OTT 뭐봄? 난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정점 봄 지금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정점은 영화 콘트라밴드, 에베레스트 등을 연출했던 아이슬란드 출신 감독 발타사르 코르마퀴르 감독의 신작입니다. 발 감독이 처음부터 이 영화 제작이라든지 설계에 참여했던 건 아니고요. 연출자로서 고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감독이 시나리오까지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작 초기 단계부터 감독이 이제 깊숙이 관여하곤 하는데 할리우드는 되려 발 감독 사례가 좀 더 흔하죠. 정점은 각본과 제레미 로빈스의 각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 내용의 전부인 암벽 등반가가 홀로 오지에 들어갔다가 사이코패스 사냥꾼에게 쫓기게 된다는 골격이 시나리오 초기 단계부터 잡혀 있었다 하는데요. 이 각본을 정점의 주연을 맡은 샤를리스 테론 배우가 설립한 제작사가 딱 보고 야, 이거 좋다 해가지고 제작 고고싱 하게 되었다 합니다. 영화 에베레스트를 통해서 극한 상황 속의 생존기를 연출한 경험이 있는 발 감독을 그래서 정점의 연출가로 낙점했다고 하고요. 지난 요즘 OTT 뭐봄 에피소드에서 영화 스래시 상어의 습격을 다뤘었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본디 배급사 소니가 극장 개봉용으로 염두에 두고 제작을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해서 넷플릭스에 이 배급권을 넘겨버린 사례였었죠. 저는 당연히 정점도 극장 개봉을 추진했다가 어떻게 저렇게 넷플로 배급권이 넘어간 케이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주연 배우 몇몇이 야, 이거 완전 막 살아있는데 허리우드 S급 배우들이니까 자연스레 극장 개봉용 이겠거니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OTT로 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넷플릭스 공개를 염두를 해두고 제작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샤 배우가
그 넷플릭스랑 영화 올드가드 시리즈를 찍었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넷플릭스랑 샤베오가 이런저런 그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죠. 이 극장 흥행 부담 없이 장르적 특색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에 샤베오께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마침 올드가드 시리즈가 넷플릭스로 공개가 됐을 때에도 또 좋은 성적 거뒀으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샤베오 어쩐 일이야? 식사는 잡섰어? 그 뭐 요즘 작품 하나 만들고 있다며? 아이 그 소식은 뭐 다 들었지. 뭐 입안 앞 좁은 거 몰라? 극장 말고 우리 쪽으로? 우리야 땡큐지. 어이 좋지. 어떻게? 만나서 얘기할까? 뭐 다음 주 시간 되나? 했겠죠. 예. 그 결과 이제 샤베오랑 짜웅을 해가지고 영화 정점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점이 24일 금요일에 공개가 되었다 보니까 뭐 이제 겨우 이틀, 뭐 3일 전밖에 안 지나서 아직 그 정점 흥행 수치 관련된 공식 집계가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플릭스 페트롤이라고 그전 세계의 VOD, OTT, 뭐 드라마 또는 영화의 시청률을 순위화 해가지고 집계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넷플릭스 흥행 순위 관련해서는 뭐 한 번쯤은 기사로들 접해 보셨을 겁니다. 플릭스 페트롤이란 곳을. 이 플릭스 페트롤 내의 순위 추이하고 넷플릭스 공식 발표하고 큰 틀에서는 좀 뭐 비슷합니다. 뭐 짜잘한 거는 틀릴 수 있어도 큰 틀에서는 뭐 1, 2, 3위 뭐 이 정도는 비슷해요. 이 정점은 출연진이 뭐 워낙 빵빵하니까 또 넷플릭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기도 한 뭐 시청자들의 관심이 안 쏠릴래야 안 쏠릴 수가 없는 작품이잖아요. 이 정점 정도 되는 영화면은 뭐 넷플릭스 공식 발표 전에 플릭스 페트롤로 현재 흥행 추이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뭐 대략의 흐름을 읽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뭐 플릭스 페트롤에서는 정점이 몇 위를 하고 있나, 흐름이 어떤가 여유롭게 정점 1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공개된 대다수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넷플릭스 코리아에서도 현재 영화 부문 1위고요. 넷플릭스 공식 발표가 이제 며칠 후에 나올 텐데 1위는 확실해 보이고요. 관건은 조회수겠죠, 결국. 예. 과연 이제 기록적인 조회수를 선보일지. 그래. 그 스래시 상어의 습격의 공개 첫 주 조회수가 3,770만 회였거든요. 뭐 샤를리스 테론인데 거기다가 상영 시간도 엇비슷하고 스래시 정도는 넘어줘야죠. 뭐 그렇게 되겠죠. 예, 화끈하게 4천만이 넘는 조회수 기록해 주시기를 샤누님 찐팬으로서 응원해 봅니다. 출연 배우 살펴보겠습니다. 뭐 딱 3배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중에서도 2배우를 중심으로 극이 흘러가서 소개해드릴 배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우선 영화 보는 내내 저는 이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어요. 영화 속의 이 역할을 맡을 또 다른 75년생 여배우? 75년생이고 뭐를 다 떠나서 여배우 누가 있을까? 할리우드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는 것 같은데? 대체 불가능한 배우 자도르 샤를리스 테론 배우 23 아이덴티티 속 제임스 맥어보이 배우도 그랬고 이번 정점까지 여러분 민머리의 몸짱 영국인이 호의를 여러분에게 베푼다? 그 즉시 도망가십시오. 테런 에저턴 배우. 다음에 앞만 봐도 이 형을 브루스 배너로 캐스팅했던 거는 영 아니올시다였던 것 같아요. 뭐 적당히 잘생기고 적당히 몸이 좋아야지 말이야. 이게 어딜 봐서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연구하다가 마탱이 간 공돌이 브루스 배너 박사입니까? 이 형은 뭐 나이 들어서도 멋있대. 에릭 바나 배우 등등이 영화 정점에 출연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화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노르웨이의 어느 암벽 설산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트롤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직 암벽으로 바닥부터 정상까지 무려 1100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혈혈단신으로 등반 중인 커플이 있습니다. 샤르리스 테론 배우가 맡은 샤샤와 에릭 바나 배우가 맡은 토미 인데요. 듣자 하니 토미가 이 샤샤보다 암벽 등반 짬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암벽 등반 바닥에서는 꽤나 유명한 전문가로 통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자기야, 자기 아직 그 정도 실력 안 돼.
라는 이 토미의 만류에도 이 사샤가 좀 강하게 원해서 트롤의 벽을 정복하러 온 듯 보여요. 이 토미가 여기 한번 가볼래 뭐 이런 경우가 아닌 거죠. 그래도 이 사샤의 등반 스킬이 남다른지 사샤, 토미와 함께 정상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딱 그 7분 능선? 아니 거의 그냥 바로 앞에서 번번이 정상 정복에 실패합니다. 날씨는 점점 안 좋아지고 토미는 애초부터 무리였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온 것만으로 것도 대단한 거다. 다음을 기약하고 이번에는 돌아가는 게 맞다 하고 설득을 하지만 사샤는 또 그 얘기야? 안 지겨워? 아 됐어 그만해 라면서 뭐 의욕을 불태우는데 자기가 봐도 이 곧 닥칠 눈보라 폭풍이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되돌아가기로 합니다. 되돌아가기로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하산을 하던 중에 이제 내려가던 중에 눈사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낙석이 떨어져요. 그거에 토미가 이제 정통으로 맞아서 의식을 잃고 사샤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둘 사이를 연결한 줄이 있는데 토미는 의식을 잃었고 눈사태는 더욱 거세질 것 같으니까 이대로면은 사샤와 토미 둘 다 죽을 처지죠. 결국 사샤는 눈물을 머금고 토미와 연결돼 있던 줄을 끊어 버립니다. 이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샤는 토미의 고향 호주에 왔어요. 그의 유품인 나침반과 함께 차를 이끌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도착한 곳은 완다라 국립공원입니다. 카약 래프팅을 하러 온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등반하다가 파트너를 잃은 사람 맞아? 싶지만 또 이런 류의 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만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당장의 도파민 이게 충족이 안 되면은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 놓이지 않으면은 되려 미치는 분들이시니까 또 이게 또 그들만의 위로법이기도 하죠. 해서 완다라 국립공원에 카약 래프팅을 하러 사샤가 온 건데 국립공원 관계자는 사샤에게 혼자 오셨어요? 웬만하면 혼자 다니시지 마시죠. 돌아가시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자연 환경이 상당히 거칠고 통신도 안 터져서 아예 안 터져요. 그래서 그간 실종자가 꾸준히 계속 발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가고 싶으면 정 가고 싶으면 혹시나 이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변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신상 정보와 행선지를 적어놓고 가라고 하고요. 도파민 중독자에게 가지마 가지마 라고 하는 말은 곧 무슨 뜻이죠? 그렇죠. 어서 빨리 가보라는 말과 같죠. 그렇게 본격 래프팅 전 준비물 마련차 주유소에 사샤 들르게 됩니다. 주유소에 딱 들어서니까 동네 불량배 놈들이 휘파람을 불며 혼자 오셨나봐? 어떻게 도와드려? 뭐 더 필요한 건 없으시고? 아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한 동네라 그래. 아 우리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라며 더러운 추파를 던집니다. 이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사샤 애써 그들을 무시한 채 이내 자리를 뜨려 하는데 불량배 놈들 아가씨 사람이 말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시냐니까? 라며 길을 막아요. 이때 주유소에 자기가 파는 육포를 납품하러 온 데런 에저턴 배우가 소화한 벤이 필요한 거 다 고르신 것 같은데 계산하게 놔드리지? 라며 불량배들에게 야지를 놓습니다. 불량배 놈들 진짜로 착한 놈들인지 순순히 물러납니다. 사샤는 벤의 육포까지 장바구니에 담고 래프팅 지역으로 향하려는데 이 통신이 안 터지니까 지도에 의존해서 길을 찾아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만 봐서는 뭐 잘 모르니까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강대강 알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마침 주유소를 나서려던 벤이 딱 보입니다. 벤한테 물어봐요. 여기로 어떻게 가냐고. 이러니까 벤이 어디요? 여기 가시는구나. 여기 래프팅 좋죠. 여기가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는데 A 코스는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저렇게 틀면 되고 B 코스는 저렇게 가서 이렇게 근데 좀 가기가 좀 빡세긴 하지만은 C 코스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가 진또백이야. 진짜 진또백. 근데 이거 혼자 오셨으니까 좀 위험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저랑 같이 가자는 건 아니고 그만큼 위험한 데인데 이제 혹시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약간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사샤 벤의 말을 끊고 자리를 떠나 래프팅 지역으로 향합니다. 도파민 중독자니까 뭐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죠. C 코스로 갔어요. 이 딱 C 코스
초입부에 도착하니까 밤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자고 내일 아침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샤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까 그 불량배 놈들이 래프팅 지역으로 차를 끌고 왔어요. 보아하니까 얘네들이 이 지역의 사냥꾼인 것 같아요. 사샤를 딱 보더니 아까 그 여자네? 그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사슴 가죽이나 벗기실라우? 이게 아주 재미죠? 라며 다가옵니다. 사샤는 차 문을 걸어 잠그고 페퍼 스프레이를 꼭 껴안은 채 경계태세를 갖추죠. 다행히도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고 래프팅을 하게 되는데요. 뱀 말맞다나 아우 이 스릴이 진또배기입니다. 거친 물살을 가로지르며 사샤 살아있음을 만끽하는데요. 날도 어두워지고 중간 지점에서 이 텐트를 치고 잠에 듭니다. 다음날 다시 래프팅을 이어나가려는데 나무에 걸어뒀던 가방이 뭐 사라졌어요. 뭐 식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응급처치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카약을 타고 인기척이 느껴지는 곳으로 갑니다. 가니까 벤이 있는 거예요. C코스로 오셨네. 야,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쪽 딱 보자마자 이 피가 끓는 분이시구나 느꼈더랬는데 가방을 도둑 맞으셨어요? 아이고 그런. 저는 그래가지고 늘 제 짐을 2개씩 챙깁니다.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다 그렇게 돕고 사는 거죠. 예. 어떻게 뭐 식사는 잡수셨나? 드시고 가세요. 제가 또 생선 싱싱한 거 잡았으니까. 라면서 호의를 또 이렇게 베풉니다. 그렇게 이제 스몰 토크를 이어나가는 두 사람. 어째 벤이랑 대화를 이어나가면 나갈수록 어제 사냥꾼 놈들이 사샤 주변에 왔었다는 것부터 사샤에 대한 정보를 벤이 미리 꽤 많이 아는 듯 보여요. 불안한 나머지 자리를 뜨려는 사샤의 눈에 벤이 손목에 차고 있는 그녀의 팔찌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시선을 눈치챈 벤은 사샤에게 이거 걱정 마세요. 가방은 잘 있으니까. 부족한 거는 내가 좀 더 넣어놨어. 자, 뭐 대충 눈치챘지? 자, 지금부터 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지금 내가 음악 틀었잖아.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도망가는 거야. 음악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너 나한테 사냥당하는 거야. 알겠지? 나 말을 하는 대. 아유, 살벌하죠? 과연 사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도파민 중독자니까 도리어 사냥당한다는 것을 즐기는 거는 아닐까요? 예. 벤 얘는 대체 뭐 하는 쉐끼일까요? 이 정도면은 사냥꾼 불량배 놈들 영화 핸섬 가이즈 속 이희준, 이성민 마냥 스몰 토크 능력만 딸리는 진짜로 순박한 시골 청년들 아니었을까요? 지금 넷플릭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점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까. 이 영화 세트 촬영이 극도로 적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호주나 아이슬란드의 거친 자연경관 속에서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보여요. 느껴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샤 배우, 태 배우 두 사람 다 상당 부분의 액션을 대역 없이 소화했다고 합니다. 샤 배우는 아예 고난도 트레이닝 직접 소화가 계약 조건이었다고 하고요. 미국의 유명 여성 암벽 등반가로부터 몇 개월간 암벽 등반 스킬을 직접 배웠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자연스러운 배경에서 래프팅, 암벽 등반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펼쳐지는 액션 장면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 CG나 대역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질감이 조금이나마 생기는데 그런 게 잘 안 느껴져요. 진짜로 배우들이 물과 흙과 암벽에서 직접 뛰고 구르고 하는 게 보이고 느껴지니까 이 몰입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우가 직접 액션 장면을 찍는 경우는 많긴 한데 다 이렇게 통제된 상황에서 합을 짜놓고 버리는 거잖아요. 정점은 이 통제가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자연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액션이다 보니까 배우들의 이 찐 리액션이 나오는 것 같다고 제가 느껴졌어요. 이거를 보는 맛이 상당합니다. 이 점 혹하시다면은
보시길 바라겠고요. 암벽 등반가가 홀로 오지에 들어갔다가 사이코패스 사냥꾼에게 쫓기게 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슈가 된 비슷한 뉴스가 있었죠. 등산 전문 유튜브 채널 산속의 백만송이에 최근 원미산 등산 영상이 업로드가 됐는데요. 등산 도중에 유튜버가 이제 친구와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몇 살이냐고 묻고 아유 내 딸보다 어리네 하더니 대뜸 애인해도 되겠어? 이 지랄을 해요. 놀란 여성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당황해서 못 들은 척 대답하지 않았다고 밝혔거든요. 영화 속 내용과는 배경이나 상황 등이 거리가 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오지에 갔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대뜸 다가와서 위협을 한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여성분들만의 일도 아닌 게 홀로 등산하던 남성이 역시나 일면식도 없는 미친놈한테 무참히 살해당했던 일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 없는 오지에서 영화 속 내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 없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의 치안만큼은 전 세계 최고다라고 진짜 생각하지만 자부하지만 그래도 이 타이밍이라는 게 그죠? 이 공교롭게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비슷한 내용의 영화를 봤네 하다 보면은 또 더 괜시리 몰입하게 되고 관심이 가게 되고 콘텐츠적으로 흥미를 갖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스래시도 영화 속 내용과 비슷한 사건이 공개 앞두고 발생을 해서 화제 아닌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 행여나 앞서 이 줄거리 요약을 듣고 행여나 앞에 이 줄거리 요약을 듣고 혹하셨다면은 한번 보시기를 콘텐츠적으로 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말가 기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토리가 참 단순해요. 대충 짐작되시죠? 그 후에 벌어질 일 스포일러를 알 것도 없겠죠?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쫓고 쫓기겠죠? 그러다가 잡히든지 말든지 상황이 역전이 되든지 말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고 최후의 맞다이를 까겠죠? 아이고 영화 다 봤다. 이런 뻔하디 뻔한 스토리 나 질린다. 야 하늘 아래 새로운 스토리 더 이상 없어진 시대가 되었다지만은 이거는 뻔해도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겠죠?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촬영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풀샷, 부감샷, 그것도 이제 높이와 규모를 강조하는 쪽으로 등등이 상당히 자주 나온다는 건데요. 대자연 앞에 인간이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이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샷이고 나아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화면들이죠. 이러한 화면들을 계속 보다 보면 진짜 무서운 거는 진짜 진정한 빌런은 미친놈 벤, 테런 에저튼이 아니라 대자연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미친놈한테서 벗어나 봤자 그래 미친놈을 죽였어요. 처리했어. 그런다고 해도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걸어가는 데만 12일이 걸립니다. 아니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지옥 아닙니까? 아름답고 웅장하게만 보였던 대상이 일순간 나를 짓누르는 대상이 된다. 이거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 허리우드 로드트립 영화들 보면 사막 한가운데에 차도만 띡 있잖아요. 영화 델마와 루이스 보면은 후반부 들어서 그런 장면들 자주 나오고 그 One Battle After Another 후반부에서도 나오고 그런 배경들 그거 딱 이렇게 풀샷으로 보면은 영화관에서 딱 보면 포스터 한 장, 요즘으로 치면 썸네일 한 장 뚝딱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엽서 배경으로 삼아도 이상할 게 하나 없을 만큼 멋있지 않습니까? 그림 같죠? 훌륭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그 차 타고 가는데 로드트립 하는데 대륙횡단 하는데 기름 떨어져 봐요. 차 퍼져 봐. 지금껏 열 몇 시간 동안 마주오는 차 한 대 없이 나 홀로 이 도로를 달렸는데 누가 언제 오겠어요? 이런 상황. 그대로 지옥도가 펼쳐지는 겁니다. 요즘 통신 이런 거 다 잘 되지 않냐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요즘도 3G가 뭐야? 2G도 안 터지는 데들 많아요. 여전히. 그래서 왜 미국 대륙 횡단하려는 사람들 이제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허름한 주유소라고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말고 무조건 들러서 기름 넣고 식량 사고 해라. 이게 그 대륙횡단 하시는 분들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제1 원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왜? 아름답게만 보였던 대자연이 어느 순간 나를 옥죄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하다못해 저 사막 이런 데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데들은
도로, 좀 발전된 곳, 현대화된 곳이지. 이 샤를리즈 테론 누님이 샤샤가 갇힌 곳은 완전히 그냥 오지 오브 오지란 말이에요. 누가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지인가? 깔깔깔. 여튼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기만 보였던 곳이 빌런으로 작용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듯한 샷. 다분히 인상적이었고요. 영화 내용도 결국에는 대자연 앞에 둘이 힘을 합쳐야만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쪽으로 귀결이 돼버리잖아요. 이러한 지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인물 얼굴이 화면 밑바닥에 있고 그 위를 좀 강조하는 듯한 샷이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영화의 분위기를 더욱더 좀 무섭게 조성을 해줘가지고 좋더라. 공간도 무서운데 미친놈까지 날뛰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이 날아들지 몰라서 관객들로 하여금 쫄리게 만들더라. 이 점 참 좋았고요. 테런 에저턴 배우의 미친놈 연기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그 영화 포스터를 보나 뭐 대충 스토리라인 그 시놉시스만 봐도 대놓고 뭐 사이코패스한테 추격을 당한다는 게 나오니까 테런 에저턴이 미친놈 연기 하겠구나. 테런 에저턴의 미친놈 연기는 어떨까 하면서 좀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겠지, 저런 식으로 연기를 하겠지. 그랬는데 그 예상을 뭐 아득히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미친놈 연기를 선보여 주더라고요. 어떤 천편일률적인 발산하는 그런 캐릭터 그 미친놈 연기가 아니라 깊게 패인 주름살이 다분히 인상적인 그 다채로운 표정 녹아있는 진짜로 저런 사람이 있을 것만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미친놈 연기를 해가지고 영화의 긴장감을 불어넣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막 동물 울음소리 내고 뭐 휘파람 소리 내고 그럴 때마다 약간 일부러 사운드 디자인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귓가를 좀 찢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고막이 약간 스크래치 당하는 느낌? 그런 거를 받아서 참 그 공포를 조성하는 데 있어 분위기 그리고 캐릭터의 어떤 성격적인 거 잘 조성해냈다. 기능적으로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이제 배우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누님이 아니면 이 캐릭터를 누가 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뭐 시리즈물도 아니고 꼭 뭐 75년생 배우가 아니어도 뭐 맡기야 맡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 배우가 걸어온 길과 이 사샤라는 캐릭터 서사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왠지 모르게 이제 잔뜩 느껴져서인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배우는 그 사샤라는 역할을 샤를리스 테론 누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아마 허리우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금발 섹시 미녀부터 연쇄살인마까지 연기폭 다채롭고 멜로부터 액션까지 뭐 안 해보신 장르가 없거니와 액션 같은 경우에는 뭐 또 키도 크셔가지고 또 팔다리도 길쭉길쭉 하셔가지고 보기 시원시원하고 또 웬만한 스턴트 본인이 다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생얼 자체가 또 워낙에 빛이 나시는 분이니까 화장기 없는 얼굴로 자주 승부하시는 프로 정신 가득한 분이시다 보니까 또 그 프로 정신을 지난 거진 30년 가까이 계속 보여주셔서인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망연자실한 표정 지으시면서 어떤 마지막 진짜 힘을 발산해가지고 액션 연기 펼치시면 야 잔주름마저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겨다 주더라고요. 제가 뭐 콩깍지가 제대로 낀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원체 제가 샤누님 팬이라 좋게 좋게 봐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좋게 좋게 봤다는 얘기하려고 이 방송 하는 거잖아요. 예, 뭐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예, 제 생각이. 예. 그렇게 이제 테런 배우와 함께 리얼 프로페셔널, 리얼 스타, 리얼 액터 샤를리스 테론 누님이 완성해낸 액션 장면들 아무래도 현장감을 주는 방향으로 구현이 되어야겠죠. 그것만이 이 작품이 내세울 수 있는 뭐랄까요? 특징이잖아요. 스토리적으로는 너무 뻔하니까 풀샷을 통해 자연이 주는 공포감을 영화 분위기에 풀어넣었으니까 마치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쫓기는 것 같은 긴박함을 영화가 안겨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있어서 인상적인 샷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화살을 피하다가 발을 헛디딘 나머지 사샤가 이제 구르게 되죠. 그러다가 강가에까지 뚝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물가에 빠지는 것까지 원테이크로 쫙 찍었죠. 예, 제가 다 구르고 제가 다 물가에 빠지는 것만 같은. 아니, 나는 분명 2D로 보고 있는데 심정적으로는 4D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런 액션 장면들 인상적이었고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들이었습니다. 이제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볼게요. 말가에서 말씀드렸던 스토리 뻔합니다. 사샤가 호주를 왜 갔겠어요? 남자친구의 고향에서 그를 이제 떠나보냈다는 상실감 극복하려고 이제 진정한 안녕 뜨거운 안녕 하러 간 거잖아요. 트라우마 극복하러 갔다가 미친놈 만나서 개고생한 끝에 트라우마 극복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될 거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화는 뻔한 스토리를 뻔하지 않은 무언가로 채워야 하잖아요. 그 뻔하지 않은 무언가가 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일 테고 누가 정점에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액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 추격전의 맛을 살리기 위한 액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잘 찍은 장면이 덜어 있긴 하지만 양적으로 부족해요. 양적으로. 프레데터 시리즈나 워머신 제가 최근에 다뤘던 전쟁기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쫓고 쫓기는 걸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추격전은 금방 끝나버리죠. 그러다가 마치 이제 그 프레데터나 워머신 전쟁기계처럼 마지막 돼가지고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가지고 이젠 내가 너를 사냥한다. 내가 너를 골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뭐 사샤가 벤을 쫓는 구성으로 가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뭔가 좀 허전하다. 밋밋하다, 싱겁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이게 트라우마 극복기에 관한 얘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처지는 구간들이 발생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추격전, 그 긴박한 와중에도 그래요. 문제는 뭐 좋아. 트라우마 관련된 서사가 사샤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면 그래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 가파른 암벽에서 남친이랑 떡방아 찍고 있는 사샤 보여주는데 그녀의 트라우마 극복기가 주 내용이 되겠구나. 대번에 감이 잡히죠. 클리셰 덩어리로 무장했다는 걸 영화가 스스로 초장부터 까버리니까 그녀의 트라우마 극복기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게 돼요. 그럴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과거 얘기해야지. 그때 심정 어땠는지 얘기해야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사이코패스 벤 얘까지 가정폭력의 희생양이네 만에 같은 서사를 넣어버리니까 물론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가뜩이나 95분 차포 떼면은 1시간 30분도 안 되는 영화에 빌런한테까지 이렇게 서사를 넣어버리니 뭐 이렇게 여유가 있나. 뭐 이럴 일이 있어요? 굳이 이래야 되나? 컨셉이 명확한 영화니까 쫓고 쫓긴다 라는 컨셉이 명확한 영화고 그걸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애초부터 좀 거기에 방점을 찍은 듯한 장면이 표현상으로는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주인공 서사만 조금 어느 정도 깔고 미친놈은 그 처음 만났을 때는 엄마가 어쩌고 영국 출신 저쩌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추격전이 시동이 걸렸어요. 걸렸으면은 왜 요즘 그 유튜브에 이상한 사람들 헛소리하는 채널들 많으니까 난가? 여튼 그런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 벤 요놈이 인육까지 처먹게 되는 상또라이 새끼가 됐다. 정도만 남겨놓고 다 빼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미친놈은 미친놈으로 두는 게 또 요즘 그런 정서에도 맞고 워낙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 굳이 이해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까지 악인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물론 악인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막을 수 있긴 하지만 이런 95분짜리 단순한 영화에서까지 악인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간 들여가면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그냥 그 시간에 추격전 액션을 더 넣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래 다 좋습니다. 좋아. 정점이니 추격전이니 쫓고 쫓기는 거니 사냥이니 이런 거는 다 맥거핀이고 내부는 트라우마 극복기다. 애초부터 트라우마 극복기를 선언하고 영화가 내달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트라우마 극복기라도 잘 됐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마지막에 사샤가 암벽 그 맨손으로 탁 그 등반 성공했을 때 그 노르웨이 그 트롤의 벽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호주에서 해내는구나. 남자친구가 보고 있을 거예요. 사샤 행복할 자격 있습니다. 마침내 극복이라는 심정을 관객들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샤가 이렇게 등반에 성공할 것이다. 생존하게 될 것이다는 이 영화에서 변수가 아니죠. 상수예요. 다 알아요. 이렇게 끝날 거. 그러면 정서적 쾌감, 트라우마 극복 이게 성공적으로 작용을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해. 왜? 미친놈한테 M1 가정폭력 우는 서사를 붙여놔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둘이 함께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설정, 그 수미상관 같은 거 맞추기 위해서 밤에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다 이래버리니까 긴장감도 약해, 트라우마 극복도 약해, 액션 양도
부족해. 다 애매해진 거예요. 밋밋해지고. 그 사샤 마지막에 그 암벽 등반하는 장면 보면 저는 보면서 내내 미션 임파서블 2 오프닝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 나시에다가 긴 바지에 그냥 앞만 봐도 그 톰 크루즈 형 이단 헌트 생각나게끔 비주얼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샤누님도 비주얼적으로는 대단히 멋있어요. 멋있고 진짜 짜릿하고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 2는 오프닝 장면이잖아요. 약간 경쾌한 매력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정점은 하이라이트 장면이니까 감정의 어떤 극복, 승화, 성공해냈다라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뭐 행복 이런 다채로운 어떤 인간이 성취를 해냈을 때 느끼게 되는 격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 그런 방향으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서적인 만족감 측면에서 그냥 재미와 쾌감, 재미와 어떤 경쾌함 이거에만 몰빵한 미션 임파서블 2의 오프닝이 더 큰 그 만족감을 줍니다. 정점이 떨어져요. 정서적 만족감 측면에서 정점이 뒤떨어집니다. 참 이게 아쉬움이 절로 커지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위해서 이 영화가 달려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장면에서 좀 밋밋하니까 그냥 샤를리스 테론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 사샤야 이제는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드니까 좀 아쉬웠어요. 보는데 그 장면에서 감흥도 부족하고 떨어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정점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영화 정점에 대한 제 별점은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우마 극복기를 다룰 거면 사샤에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트라우마 극복기 서사를 좀 몰빵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액션도 양적으로 부족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뭔가 부족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그 액션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 배우들도 그렇고 제작진도 마찬가지겠죠. 공들여서 찍었다. 진짜 고생했겠다라는 느낌을 받긴 받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 이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뒤따르는 그런 작품으로 귀결이 되었다 해서 2.5점 뭔가 부족한데 라는 별점을 주게 되었고요. 한 줄 평 남겨보겠습니다. 아유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밋밋한 술래잡기입니다. 이 화면에는 싱거운 술래잡기라고 되어 있는데 밋밋한 술래잡기입니다. 원래는 싱거운 술래잡기라고 했다가 아니야 밋밋한이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 해가지고 바꿨어요. 밋밋한 술래잡기입니다. 뭐 표현 그대로입니다. 밋밋해요. 뭐든지 정점에 올라서려고 하는데 종점이 정점의 종점이 밋밋하다. 그래가지고 밋밋한 술래잡기라는 한 줄 평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원래는 4월 29일 수요일에 라이브를 하죠. 제가 이제 수일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다음 주는 4월 그 수요일이 4월 29일이어가지고 4월 30일 마지막 날에 라이브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딱 그 마지막에 하는 게 또 뭐 느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4월 30일 목요일에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새끼 이거 지난주에도 뭐 목감기 뭐를 핑계로 이 새끼 말이야 목요일로 미루더니 말이야 이 새끼 또 미루네. 아니, 그때는 제가 이제 급작스럽게 미뤘고 이번에는 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4월 1일에 라이브를 시작해서 이제 4월 30일에 이제 4월의 마지막 라이브를 한다. 이게 좀 수미상관이 아닙니다. 여튼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또 4월 30일에 목요일 그 4월 30일 목요일에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루려는 영화가 슈퍼마리오 갤럭시라서입니다. 수요일 날 개봉을 하죠. 29일 날 보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루 정도 시간을 좀 두고 제가 나름의 생각과 짱구를 굴린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이 작품에 제가 기대가 많거든요. 그냥 당일날 보고 뭐 대충 하지 뭐라고 넘어가기에는 이 작품이 뭐 어마무시한 의미값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좀 헤집어 가면서 이 재미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또 제가 뭐 닌텐도 마리오 시리즈의 팬은 아니지만 팬이 아닌데도 1편을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보는 재미가 상당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또 마리오에 대한 관심이 제가 또 늘어나게 됐어가지고
이번 2편 뭐 1편 못지않은 재미로 무장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제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요일 날 당일 날 급하게 라이브를 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라이브 상의 의미도 있고 그 라이브의 뭐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그런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루 정도 격차를 두고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4월 30일에 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다뤄달라고도 하셨어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30일 목요일에 슈퍼마리오 갤럭시 라이브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 어떠셨나요? 뭐 비교적 좀 빨리 끝난 것 같네요. 영화가 별로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좀 금방금방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송도 있는 거겠죠. 또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채팅창이 조용해서 그래서 또 훌랑훌랑 넘어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채팅 칠 사이도 없이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ROV D3K님 수고하셨어요.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즘 OTT 뭐봄 난 영화 정점 봄 에피소드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국밥 월드컵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